자, 여러분,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정을선전을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학작품은 제목이 중요해요. 정을선이 아마 주인공인 것 같죠? 정을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8번 문제 한번 훑어볼게요. 환상적인 요소가 개입한대요. 서술자의 직접 개입.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고전 소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찾으셔야 됩니다. 같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두 개의 사건. 과연 그럴까? 인물 간의 대화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준대요. 그 다음에 고사성어가 나온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정도 키워드를 갔고요. 그 다음에 39번을 봤더니 이거 내용 확인 문제구나. 자, 내용 확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다 읽고 풀면 안 돼요. 글을 다 읽었을 때는 39번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가 39번 문제를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39번 문제 같은 걸 풀 때 어디까지 읽고 이걸 계속 다시 선택지를 봐야 하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저의 기준은 일단 중략입니다. 소설 같은 경우는 중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략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앞부분의 이야기와 이 중략이 나온 이야기하고 뒷부분의 이야기가 전환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 달라지고 이 중간의 이야기는 사실 별로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략까지 한번 읽고 선택지 한번 보고 중략 이후의 걸 또 한번 보고 이렇게 크게 한 2번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뭔가 전환이 되는 지점이 이 중력 외에 또 있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돌아와서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용 확인 문제는 글을 읽는 중간중간 되돌아와서 다시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준은 중략 전후로 한번 오셔야 돼요. 와서 한번 봐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용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 선택지를 봤을 때 금섬이 나오고 금섬의 부모, 금섬과 유부인이 나오네요. 금섬이 또 나와요. 그러면 금섬 이야기가 있을 때는 최소한 여기 와서 1, 2, 3번 정도는 해결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40번은 기억, 니은 줄 쳐져 있기 때문에 그때 와서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자, 41번이 중요하죠. 41번. 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41번과 같이 보기가 있는 문제는 우리에게 안내해주는 내비게이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많은 정보를 딱 구조화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지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41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군담 소설은 뭐예요? 전쟁 이야기죠. 전쟁 이야기에서 전쟁은 주인공이 출중한 능력을 과시하는 기능을 하지만 이 소설에서는 가족 내의 인물 간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대요. 이 소설은 특이하게도 전쟁 영웅을 묘사한다기보다 인물 간의 갈등을 고조시키는데 전쟁이 사용되고 있구나.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가족 내의 인물이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먼저 생각하시고 계속 읽어볼게요. 그로 인해 전쟁 장면이 구체적이고 장황하게 묘사되는 일반적인 군단 소설과 달리 이 작품은 요약적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정렬 부인과 충렬 부인, 이 인물들이 나와요. 이제 정렬 부인과 충렬 부인의 처척 갈등이 심화되고 이게 가족 간의 인물 갈등이겠네요. 주인공은 서용의 반란을 막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지만 죽을 위기에 놓인 충렬 부인을 구해내는 해결사로서의 모습이 부각된다. 이런 특징을 통해 이 작품은 일반적인 군담 소설에 비해 주인공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가치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새 노트를 한번 꺼내 봅시다. 자, 우리 보기에서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것부터 정리하도록 할게요. 검은색으로. 좀 두껍게 볼게요. 자, 우리가 보기에서 정리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어떤 주인공이 있어요. 우리 아직 주인공은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이 주인공하고 누구와 서윤과 갈등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이 주인공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네요. 충렬 부인과 정렬 부인이 있는데 이들이 갈등 관계예요. 그리고 이 충렬 부인이 뭐해? 지금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에 놓인 충렬 부인을 누가 도와줘요? 이 주인공이 뭐 해준다? 구조해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했고요. 요걸 가지고 우리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설이라는 말은 뭐 지금까지 이제 전한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금섬이란 인물이 나왔네요. 자, 동그라미 한번 하시고 금섬이 제 집에 돌아와 제 부모에게 부모가 나왔어요. 부인에게 부모더러 부인이란 사람이 나왔어. 부인의 하던 수말을 낱낱이 전하니 제 부모 참혹히 여겨 가로되.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수말. 이런 말 잠깐 딴 얘기 조금만 하고 갈게요. 수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거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모르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여러분이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너뛰어야 됩니다. 여기 잠깐만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조금 다른 이야기 한번 하고 올게요. 우리가 고전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특히 이런 다 모르는 단어일 경우는 한자어이거나 아니면 옛날 말인 거예요. 옛날 말. 그래서 자꾸 왜 이래 미안해. 자, 옛날 말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단어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단어 다 외워야 되나요? 어느 시간에 다 외워요, 그거를. 외울 필요도 없고, 이거 외우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고전소설을 여러분들한테 읽으라고 주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 조상들의 생각과 정서를 이해하기 위함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낯선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읽을 역량이 되는가를 보는 측면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냥 저는 맨날 하는 얘기가 뛰어넘겨 퉁치고 넘어가. 뭐 막말로 퉁치고 넘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퉁치고 넘어가라는 건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문맥을 고려해서 유추하라는 거예요. 문맥을 고려하라.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럴 경우는 보통 한자어거나 고어입니다. 이럴 경우 한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한자가 몰라도 쓰지를 못한다 뿐이지. 예를 들면 뭐 수목, 뭐 수영장, 뭐 이럴 경우 이 숫자는 뭔가 물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느낌은 우리가 한국인이라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나 우리의 다른 단어로부터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단어를 추론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서 금섬이 제 집에 돌아와 제 부모에게 부인이 하던 수말을 낱낱이 전해요. 그럼 수말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걸 건너뛰면은 뒤에 낱낱이 전합니다. 그럼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해석이 가능해요. 부인이 하던 어떤 것을 낱낱이 전했습니다. 이 수말은 한자로 치면 머리와 끝이죠. 머리 처음부터 뭐까지 끝까지 낱낱이 전했습니다. 그 부모에게. 그랬더니 그 부모가 참혹히 여겨서 말을 하기를 너는 아무쪼록 개교를 베풀어 개교는 꾀죠. 꾀를 베풀어서 부인을 살려내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미 위에서부터 우리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충렬 부인이 지금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면 이 충렬 부인이 아마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인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이 부인을 도와주는 누가 있어요, 지금? 이 부인을 도와주는 조력자인 금섬과 금섬의 부모가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이 되죠. 아무쪼록 개결을 베풀어 부인을 살려내라. 금섬이 말하기에 요부인이 명일, 이때 요부인이 아마도 같은 사람이겠죠. 요부인이 명일에 형장 아래 곤욕을 당하시리니 다만 구하여 낼 개교가 있는데 행장이 없사옴의 한일입니다. 라는 얘기는 행장이 있다면 누구를 구할 수 있다? 부인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뒤에 마저 더 읽어볼게요. 그 어미 말하기를 행장이 있으면 네가 무슨 수단으로 구하려고 하니? 금섬이 말하기를 오라비가 1일 하루에 500리를 다닌다고 하오니 행장이 있으면 부인의 서간을 가지고 승상노야의 진중에 가면 능히 살릴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승상노야가 누군지 지금 몰라요. 지금 누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서 봤을 때 지금 위기에 처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부인 부인이죠. 이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었어. 지금 그러니까 이 승상노야가 아마도 주인공일 확률이 크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미 예측을 하셔야 돼요. 이 구조할 수 있어요. 지금 진중이라는 건 군대의 진이죠. 그러니까 이
군대에 진이니까 지금 전쟁 중인 지금 이 주인공이 승상 놓여야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계속 읽어갈게요. 진중에 가면 능히 살릴 도리가 있나이다. 그 부모가 말하되 행장이 무엇이 어려우랴. 사실 행장이 뭐냐면요. 행장은 여행 갈 때 여행 용품이라기보다 여행에 필요한 물자? 물품? 여행 물품이라고 할게요. 그런 것이 행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라비가 하루에 500리를 가니까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품만 있으면 부인의 서간, 편지죠. 편지를 가지고 그 승상에게 보내면 살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부모가 행장이 무엇이 어려우요? 내 말대로 행장을 꾸려줄 것이니 아무쪼록 충렬 부인을 무사케 하라. 자, 이제 나왔어요. 우리의 예측이 맞았네. 여기 부인, 유부인, 충렬 부인 다 같은 인물이었고 이 충렬 부인이 지금 위기에 처했고 이 위기에 처한 충렬 부인을 구하려고 하는 누가 있어요, 지금? 금섬과 부모. 금섬의 부모와 오라비까지 되겠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충렬 부인을 구하러 갑니다. 조력자들이 되겠네요. 자, 금섬 대기하여 크게 기뻐하며 즉시 옥중에 들어가 부인을 보고 제 부모와 문답하러 하던 말을 고하고 서찰을 청하니까 편지를 써달라고 청하니까 부인이 말하기를 너의 오라비가 나를 살리려고 하니 이 은혜를 어찌 갚으리요 하면서 기뻐합니다. 고마워하죠. 엄파 말 끝에 눈물을 흘리며 서간을 주거늘 금섬 받아가지고 나와 제 오라비 호철 이 오라비가 호철이네요. 이름이 호철이네요. 같은 사람이네요. 그쵸? 호철을 불러 편지를 주며 말하기를 사세가 지금 일이 진행되는 그 모습이 급박하니 너는 주야배도 밤낮 없이 달리는 거죠. 밤낮 없이 길을 달려서 다녀오너라. 황성에서 서평관이 지금 이 황성에서 서평관 지금 얘가 어디 가요? 어디가? 여기 진중에 가죠. 이 진중이 바로 뭐겠어요? 서평관인 거죠. 이 황성이 이 지금 부인이 있는 곳이고요. 황성에서 서평관이 삼천리니 조심히 다녀오라 하고 옥중에 들어가 호철을 보낸 사연을 고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한번 일을 진행시켜 볼게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금섬이 부모와 얘기를 해서 자신의 오라비 호철을 어디로 보내요? 누구에게로 보냅니까? 이 주인공에게 보내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부인의 서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조력자들인 거예요. 자, 우리 여기까지 읽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까지 읽고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일단 39번 문제. 금섬의 부모는 금섬의 개교를 듣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무엇을 꾸려줍니까? 행장을 준비해 주죠. 그러니까 맞겠네요. 2번. 금섬은 유부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오라비를 원수에게 보낸다. 이 원수가 누구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근데 누구한테 보내는 거는 맞아요. 유부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까지는 세모. 금섬은 자신의 주인의 유부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지금 여기까지는 목숨을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우리 몰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40번. 기억이 무엇이었죠? 행장이었죠. 이 행장은 금섬이 자신의 오라비를 구하기 위해? 틀렸네. 답은 1번이겠네. 오라비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부인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충렬 부인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에 해당한다. 자, 벌써 우리 40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호철을 보낸 사연을 고하고 왕비 침전에 근시 가까이에서 보살피는 시비 월매를 불러서 새로운 인물 또 누가 나왔어요. 월매. 항상 인물 나오면 동그라미 하시고 이 월매가 어디쯤에 위치할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월매를 불러서 말하기를 충렬 부인의 참혹한 일을 너도 알려니와 우리 등이 아무쪼록 살려내미 어떠하니. 월매가 말하기를 어찌하면 살려내리오. 금섬이 말을 하기를 명일 아침이며 내일 아침이며 왕비 상소하여 죽일 것이니 우리 관계치 아니하나 충렬 부인이 무죄히 죽으니. 충렬 부인이 죄가 없었나 봐. 그치? 보기에 의하면 정렬 부인의 음해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죠. 충렬 부인이 무죄히 죽으니 불쌍하시고 또한 복중의 승상의 혈육이 아깝도다. 이게 무슨 말이야? 뭐가 있다는 얘기야 지금. 복중의 승상의 혈육이 아깝다. 지금 누가 임신 중이라는 얘기예요? 충렬 부인이 임신 중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승상의 혈육지 주인공, 이 승상이겠죠. 이 사람이 승상. 승상의 혈육이 아깝도다. 라고 하면서 충렬 부인의 전하는 말을 끝까지 마치고 말하기를 이제 옥문열세, 니은이 있으니까 우리 잘 봐야 돼요. 옥문열세가 왕비 계신 침전에 있다 하니 들어가 도적하여 줌을 바라노라. 이렇게 된 거죠. 금섬이 다시 누구를 지금 여기에 포함시켜요. 지금 조력자에 더하기 월매를 더하는 거예요. 월매야, 정말 지금 우리 충렬 부인이 죽는데 너무 불쌍하지 않아? 죄가 없는데 그 사람 살리고 싶어. 그런데 그 사람을 살리려면 옥문열쇠가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월매가 승낙하고 가더니 이윽고 열쇠를 가져왔는지라 금섬이 말하기를 나는 여차여차 할 것이니 나는 이러이러하게 할 것이니 너는 여차여차 너는 이러이러이러하게 하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월매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나는 너 가르친 대로 하려니와 내 부모를 어찌하여 몸을 버리려 하려는가. 자, 여기서 나는 여차여차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안 나왔지만 우리가 여기서 추론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는 이러이러하게 할 것이니까 너는 저러저러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월매가 알겠어. 나는 네가 말한 대로 여차여차 할 거야. 근데 너는 어떻게? 부모는 어떻게 하고 몸을 버리려느냐? 그러면 여기서 나는 여차여차 한다는 얘기가 바로 무슨 얘기야? 이 얘기죠. 부모는 어찌하고 몸을 버리는가? 그 말은 몸을 버린다는 건 여러분 죽는다는 얘기예요. 나는 죽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충렬 부인이 부모보다 더 소중합니까? 여기서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충렬 부인을 위해서 지금 금섬이 죽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이라면 지금 여기서 문제는 안 나왔지만 시험에 이렇게 낼 것 같아요. 여기서 줄을 딱 치는 거지. 자, 여차 이 내용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 뭐냐? 금섬이 뭐 합니까? 죽는 거죠. 금섬이 죽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금섬이 말을 하기를 우리 부모는 나의 동생이 여럿이니 설마 부모가 동생 여러 명이라서 자기 죽어도 되는데 말도 안 되죠. 경상이 편치 못하리오. 사람이 세상에 남의 장부는 입신양명하여 나라를 섬기다가 난세를 당하면 충성을 당하여 죽기를 무릅써 임금을 도우는 것이 직분이고 이거는 이제 남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노주간은 이때 노주간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이 노자가 들어가면 노비입니다. 하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주인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하인, 누가 하인인 거예요? 지금 금섬대가 하인이고 이때 주인이 누가? 충렬 부인과 이 승상이 주인인 거죠. 특히 이 충렬 부인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노주가는 상전이 급한 일이 있으면 몸이 마치도록 섬기다가 죽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당연하다는 거야. 내 일해하는 것은 내 직분이 다 하는 거야. 내 일해한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죽는 거죠. 지금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거는 내 직분을 다하니 너는 말리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죽어요. 실제로. 자, 금섬은 월매가 훔쳐온 옥문 열쇠로 유부인을 몰래 옥에서 꺼낸 뒤 부인의 옷을 입고 대신 죽습니다. 누가? 우리 금섬이가 죽어요. 한편 유부인은 월매의 도움으로 지함에 숨어 겨우 목숨을 부지합니다. 자, 금섬은 죽어요. 여기서. 누구를 위해 죽어요? 사실 요즘 우리의 의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누구를 위해 죽어요? 유부인을 위해 죽죠. 그리고 자신의 죽음은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당시 유교 사회에서는 어떤 이거 유교 윤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역시나 하나의 충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인에게 최선을 다한다. 자, 중략이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읽고 우리가 그 다음의 걸 한번 볼게요. 39번. 금섬은 자신의 주인인 유부인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당연한 도리로 생각한다. 맞죠? 맞네요. 그 다음에 여기 40번 볼게요. 니은. 옥문의 열쇠였죠? 옥문의 열쇠였는데 금섬이 옥에 갇힌 유부인을 빼내기 위한 수단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읽고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이때
월매 유부인을 지함, 종이로 된 함이에요. 이 함 속에 넣고 밥을 수건에 싸다가 겨우 연명하더니 하루는 기운이 시진하여 죽기에 임하였는데 문득 회복한다. 아이를 낳았던 거예요. 그 좋은 데서 아이를 낳으니까 정말 어떻겠습니까? 너무 좀 그럴 것 같아요. 회복하니 여러 날의 굶은 산모가 이때의 산모가 누구예요? 지금 유부인이에요. 여러분 이 산모 유부인은 결국 여기서 충렬 부인이에요. 유부인 산모가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정신을 수습하여 생아 그때 태어난 아이를 보니 남자 이거는 일희일비하여 찬탄하며 말합니다.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 아이가 낳았으니까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굉장히 기쁘죠. 하지만 슬퍼요. 왜? 저렇게 종이 한 상자 속에서 애를 낳았잖아요. 박명한 죄로 금섬이 죽고 월매 또한 죽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참혹하지 않으리요. 자, 여기서 금섬이 죽은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거 우리 선택지 여기 하나 있었죠. 유부인은 금섬과 월매가 자신 때문에 희생당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이제 5번이에요. 계속 볼게요. 자, 네가 살면 이건 지금 너라는 건 이 아이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이를 안고 말을 하니까 이때 너라는 건 아이죠. 네가 살면 내 원수를 갚으려니와 이 지암 속에 들었으니 누가 살리리요 하며 목이 메어 탄식을 하니 그 부모의 그 유부인이죠. 유부인의 참혹함과 슬픔을 이루어 측량치 못할러라. 이게 바로 여러분 뭐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이 부분.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그 전에 여러 번 얘기했었던 고전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서술자의 개입이죠. 그 모습이 지금 이 부인과 부인이 아들에게 지금 태어난 아이에게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참혹하고 슬퍼서 측량하다. 잴 수 없을 만큼 슬프다. 자, 서술자의 개입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 서술자의 개입 아까 전 한번 본 것 같죠? 넘어가 봅시다.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성품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가 아니죠.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부인의 무엇에 대해서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앞부분은 맞지만 이 부정적인 평가가 틀렸기 때문에 지금 2번은 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때 월매가 독한 형벌을 당하면 월매도 이제 형벌을 받았나 봐요. 형벌을 당하여 옥중에 갇히었으나 저의 괴로움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부인의 굶주림이죠. 이 굶주림을 애석해하고 잔인하여 탄식해 마지 아니하더라. 지금 저기 지암 속에 유부인이 갇혀 있는데 그 수건에 싸서 내가 밥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슬퍼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정말 월매도 그렇고 금섬도 그렇고 상당한 충성심이 대단한 하인들이었네요. 이때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앞에서 여기까지의 배경은 황성이라는 동네에서 황성에서 글씨가 이상하네. 황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동안 그 오빠 호철이는 막 빨리 걸어서 유부인의 편지를 가지고 진중을 향해서 가겠죠. 이 진중은 서평관이라는 곳에 있다고 했었어요. 그때 금섬의 오랍이 유부인의 그러를 가지고 주야 배도하여 서평관에 다다라 짐 밖에 엎드려 대원수 노야 본댁에서 서차를 가지고 왔음을 고하니 차시 원수가 한번 북쳐 서용의 항복을 받고 원수가 서용을 무찔렀대요. 그러면 이 원수가 바로 누구겠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승상이고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겠죠. 누구? 충렬 부인의 남편이 되겠네요. 서용의 항복을 받고 백성을 집무하여 대형 큰 파티를 배설 연이 삼군이 즐길지 장졸이 기뻐하며 승종고를 울리며 즐기고 있더라. 자,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서용을 어떤 식으로 무찔렀는지 그 영웅성이 부각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거 우리
1번이었나요? 그 41번에 나와 있었죠. 여기서 전쟁 영웅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부각돼 있지 않아요. 강조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하루는 원수가 꿈을 얻었어요. 일본 꿈은 뭔가 환상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우리 잘 봅시다. 일몽을 얻으니 충렬 부인이 큰 칼을 쓰고 장하에 들어와 말하기를 나는 팔자가 기박하여 정렬 부인의 음해를 입어 죽기를 임하였으되 승상은 타연히 여기시니 인정이 아니로소이다 하거늘 원수가 다시 묻고자 하니 문득 진중에 북소리가 자주 동함에 자주 울림에 일어나 보니 남가 일몽이더라.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지금 충렬 부인이 자신의 상황을 한번 전해줬어요. 놀라고 몸이 떨리어 일어나니 군사가 딱 잠에서 깼는데 군사가 와서 편지 왔습니다 하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열어보니 유부인은 그 편지였습니다. 그 글에 하였으되 그 글에 뭐라고 있느냐 여기서부터는 유부인이 쓴 편지의 내용이죠. 방명한 죄첩은 방명한 정말 운이 없는 운수가 좋지 않은 죄 많은 첩은 이 죄첩이 바로 누구인 거예요? 지금 유부인이에요. 자신을 낮추어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죄첩은 2번 절하고 상공희화에 올리나이다. 첩의 죄가 많아서 세상을 버린 지 3년 만에 이게 무슨 말이죠? 세상을 버렸다, 죽었다라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죽었다라고 했는데 뭐야, 죽었어? 뭔 소리야? 죽은 지 3년 만에 장군의 은덕에 입사와 살아났으니 환생지덕을 환생을 하는 그 덕을 만분지일이나 갚을까 바라더니 이거 무슨 얘기야?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문자 그대로 추론하세요. 사실은 여기서 충렬 부인이 죽었었어요. 충렬 부인이 죽었어. 이 충렬 부인이 죽었는데 환생을 시켜줍니다. 누가 환생을 시켜주느냐? 여기 나오는 이 원수 정을선이 원수가 환생을 시켜줘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는 중요하진 않고요.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환생시켜주는 것에 만분지일이나 갚을까 바랬는데 나의 어떤 여기서 여의 그 재앙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남을 여자를 쓰는 거죠. 재앙이 남아서 남은 재앙이 미치나와 지금 내가 저기 옥에 갇혔으니 명제조속 내 목숨이 아침 저녁에 걸렸으니 박명지인이 죽기는 설지 아니하나. 내가 죽는 것은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설지 않으나 복중에 끼친 바 혈육이 첩의 죄로 세상에 나지 못하고 한 가지로 죽사오니 지하에 돌아가니 조상 배울 낯이 없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가졌는데 제가 죽게 되면 그 아이도 죽죠. 그래서 내가 죽어서 조상님을 뵐 면목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군을 만리 전장에 보내고 성공하여 쉬이 돌아옴을 기다리옵더니 장군을 다시 배웁지 못하고 죽사오니 눈을 감지 못하겠습니다. 엎드려 바랍니다. 복자란 엎드릴 복자예요. 엎드려서 바랍니다. 상공은 만수무강하시다가 지하로 오시며 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누구의 얘기예요? 편지예요.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지금 옥에 갇혀있고 내가 지금 임신을 했다. 복중에 너의 혈육이 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뭐예요? 조상에게 면목이 없다. 그 이야기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죽어서 하늘에서 만나요. 이 얘기예요. 당연히 살려달라는 얘기겠죠. 원수가 보기를 다 못하고 대경 너무 놀라서 호철을 불러서 물었더니 호철의 대답이 분명치 못하고 대강인 거예요. 그래서 급히 중군 그 밑에 있는 부원수쯤 되는 사람이겠죠. 중군에게 말하기를 본부에 급한 일이 있어 시간이 바쁘니 중군 대소사를 그대에게 맡기니 나의 영을 어기지 말고 행군하여 뒤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원수가 청령하거늘 그 명령을 자세히 듣거늘 이 원수가 청총마 갈퀴가 푸른색 말인데 엄청 빠르대요. 이 청총마를 채척 필마당기로 빨리 달려서 3일 만에 황성에 득달하더라. 이 황성이 바로 누가 있던 곳이에요?
충렬 부인이 있던 곳이죠.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기 빈 공간이 많으니까 그냥 여기에다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보기의 내용과 지금 읽은 본문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지금 여기서 대원수라고도 나오고요. 승상이라고도 나왔어요. 지금 그쵸? 원수라고도 나왔어요. 다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진중에 있죠? 군대에 있어요. 진중에 있고 그 진중이 지금 서평관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서 더군다나 지금 승리했어요. 서용한테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 대원수에게는 부인이 2명이 있었어요. 충렬 부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정렬 부인이 있었는데 이 정렬 부인이 충렬 부인을 음해했나 봐요. 어떻게 음해했는지는 사실 나도 몰라요. 이 충렬 부인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이 충렬 부인에게는 누가 있느냐? 목숨같이 주인을 섬기는 금섬과 금섬의 부모와 그래서 금섬의 오라버니 호철과 그리고 또 한 명의 시녀 월매가 있었어요. 색깔을 좀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자,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뭐예요? 충렬 부인의 조력자들이죠. 조력자들인데 무슨 지간입니까? 노주간, 노비와 하인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금섬은 죽어요. 그쵸? 죽고 호철이 어디로 갑니까? 대원수 있는 데로 가죠. 대원수 있는 데로 무엇을 가지고 가죠? 서간을 가지고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이 서간을 받은 대원수가 서평관에서 다시 어디로 오죠? 지금 여기 요 공간은 지금 요 공간은 황성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쵸? 이 황성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요 부인을 구조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전쟁이라는 것이 나오긴 했지만 이 전쟁이 이 소설에서 아주 중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은 이러한 충렬 부인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지 이 대원수와 어떤 서용의 갈등에서 대원수의 영웅성, 전쟁 영웅성이 아주 특별히 부각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보기 있는 내용을 정리하자면 사회적 차원의 가치보다는 이 개인적 차원의 가치에 좀 더 중점을 둔 소설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보시면 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도와주는 누가 있어요? 조력자들이 있죠. 여기서의 조력자들은 신기하게도 다 뭐예요?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인들은 주인을 위해서 몸바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전편을 보면 알 수도 있고 우리가 고전소설이 항상 그렇지만 이 충렬 부인 자체가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성과 호철, 월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줬겠죠. 자, 38번 문제 한번 볼게요. 환상적인 요소가 개입하여 잘라요. 여러분 여기서 자르세요. 환상적인 요소 개입했어요. 뭐 꿈이 있었잖아요. 꿈은 환상적인 요소예요. 개입하여 인물의 당면한 문제를 직접 해결해줘? 아니죠. 해결해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3번. 같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두 개의 사건. 두 개의 사건이 벌어지는 건 맞지만 같은 공간이 아니죠. 여기 지금 공간 뭐뭐 나와요. 서평관이라는 공간과 황성이라는 공간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주다. 답은 몇 번이요? 4번. 누구와 누구의 대화? 금섬과 부모의 대화를 통해서 편지를 호철을 통해서 보냄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주죠. 그럼 5번은 뭐 당연히 틀렸을 텐데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고사성어. 그런 거 안 나왔어요. 처지와 비슷한 고사성어.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2번하고 5번 중에서 한번 볼게요. 금섬은 유부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오라버지를 원수에게 보낸다. 답은 이거 2번 또 맞는 얘기죠. 이게 맞죠. 원수가 대원수, 승상 같은 사람이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원수는 금섬의 오라비를 통해 호철이죠. 호철을 통해 유부인이 음해를 당하게 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해 듣는다.
호철의 대답이 분명하지 못하나 대강할지라. 요거죠. 구체적으로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9번의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리고 40번은 답을 빨리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요것들도 한번 꼭 보세요. 4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자, 1번. 차시 원수가 한번 북쳐 서용의 항복을 받고 백성을 진무하여 대언을 배설하여 상군을 즐긴다. 에서 군담 소설과 달리 전쟁의 장면을 요약적으로 제시했다. 보통은 전쟁에서 뭐 어떤 식으로 이긴다, 뭐 한번 칼을 빼들었더니 뭐 적군이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다 쓰러지더라, 어땠다, 그럴 때 뭐 누구는 뒤로 가서 덮쳤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런 내용이 없고 그냥 한 번 북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라고 요약적으로 제시되었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옳지 않은 걸 찾으니까 답은 아니죠. 원수가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유부인이 정렬 부인의 음해를 입게 되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을 통해서 처첩의 갈등이다. 전쟁이 처첩 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군. 이것도 맞네요. 유부인이 편지에 장군의 은덕을 입사와 살아났사오니 라고 원수에게 감사하는 부분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원수의 영웅적인 면모? 이거 상관이 없죠. 여러분, 이거 상관이 없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장군의 은덕을 입사와 살아났다는 걸 우리가 사실 모르더라도,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이것을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것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원수의 영웅적인 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에서는 사실은 이 충렬 부인하고 결혼을 하기로 해서 충렬 부인 집에 갔었는데 여기서 이 주인공이 오해를 하게 돼요. 오해를 해서 되게 부도덕하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돼서 결혼을 파토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충렬 부인이 자결을 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해였다는 걸 알고 다시 돌아와서 이 충렬 부인을 살려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지만 이것이 전쟁 영웅으로서의 면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 정도는 확인할 수 있죠. 3번. 원수가 본부에 급한 일이 있다며 중군 대소사를 부원수에게 맡기고 떠나는 것을 통해 사회적 차원의 가치보다 개인적 차원의 가치가 중요시하다. 지금 이 군대의 일보다는 지금 내 부인은 충렬 부인은 죽을 위기에 처한 거야.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보기에서 이렇게 줬잖아요. 사회적 차원의 가치보다 개인적 차원의 가치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건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원수가 유부인의 편지를 받고 3일 만에 황성에 득달하는 장면에서 고난에서 충렬 부인을 구해주는 해결사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이거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이거 왜 이렇게. 자, 화면 녹화하기에 약간 이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일단 끝났는데요. 지금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전소설을 읽는데 지금 선생님하고 읽는 데만 한 35분 이상 걸렸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고전소설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고전소설의 핵심은 다시 얘기하지만 인물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이 표 자체가 뭐 너무 잘 그렸다, 이거 꼭 이렇게 그려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이러한 도식화를 통해서 인물의 관계를 찾는 연습을 꾸준히 하세요. 이렇게 하면 처음엔 힘들지만 정말 언젠가는 고전소설 굉장히 쉽게 읽어 내려가는 순간이 올 겁니다. 지금은 아직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고전소설이 내가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여기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고전소설 5개, 지금 우리가 모의고사가 5회분이니까 총 5개 나와 있겠죠. 이 5개만이라도 옆에 놓고 흰 종이 옆에 놓고 인물간의 관계 찾으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관동별곡을 할 거예요. 지금 선생님 고민을 했어요. 관동별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관동별곡을 일단은 전문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관동별곡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작품이니까 다음 1시간 동안 관동별곡을 하도록 할 거고요. 뒤에 나와 있는 문제를 그래서 이 원수, 물의 어떤 기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자세히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42번부터 45번까지 여러분들이 일단 읽고 오시고 내일은 관동별곡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인데요. 제가 3주차 이제 우리가 이런 화상 수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화면 녹화 수업을 3주째 이제 들어가는데 3주째 들어가면서 다시 3주차 과제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3월 모의고사 틀린 부분 다시 한번 오답 노트는 아니고 이렇게 문항 분석까지 꼭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다 혹시 질문 있으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고요. 내일 다시 만납시다.